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82분간에 걸쳐서 격정적인 토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42분간 오전에 모두 진술을 했고요, 오후에 40분간 또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변호인들한테 맡길 수도 있는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격정적으로 치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관들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는 어떤 그런 분노, 이런 것도 숨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리고 웬만하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자제하고 그랬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밝힌 것에 의하더라도 처음에 5대3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 바뀐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5대3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나중에 이게 바뀌었다,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를 알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헌재의 재판이 누군가에게 밖에서 또는 영향을 받고서 원래 가던 흐름에서 벗어나서 8대0 파면으로 갔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즉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재판을 갖다가 장악하고 주도해 나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PPT까지 준비를 해서 공소 사실을 약 1시간에 걸쳐서 먼저 요지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소 사실 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보통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치열한 이제 접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고인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묻거든요. 법원에서 말이죠.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서 장장 42분간에 걸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한 건데요. 이 검찰의 어떤 준비한 PPT까지 다시 띄워달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례적인 것은 원래 이제 검찰이 그렇게 공소장을 내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오늘은 이제 인부만 하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 들어가고 나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증거에 의해서 지금 탄핵 증거에 의해서 깨지는지, 그리고 또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낸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증거가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탄핵에 들어가는 건데 먼저 검찰이 공소장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 들어간 겁니다. 공소 사실을 특정시켜야 되는데 공소장의 사실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범법행위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런 어떤 범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무엇이 내란죄인지를 특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을 지낸 27년간의 검사를 지낸 윤 대통령이 보기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돼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특정을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공격 포인트가 나와야 방어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보기에는 공격 포인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발령되고 나서 해제될 때까지의 시간별로 그냥 쭉 나열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소장이냐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판 준비기를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한 이 공소장이 완전히 엉터리이기 때문에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거 가지고 방어 포인트를 잡을 수도 없고 무엇이 범죄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밝혀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말이죠, 이제 법원도 이게 이제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면 법원에서도 검찰한테 공소 사실을 갖다가 특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공소사실의 변경 같은 걸 요구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법원이 이제 또 뭐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고, 근데 검찰이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냥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하면
기각 결정하면 때리면 돼요. 다시 말해 공사시 특정되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는 재판할 수 없다. 그럼 공소기각 결정 때리면 되는데 그 전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요구를 하죠. 공사실을 보완하라. 내지는 공사실을 변경하라. 내지는 공사실을 특정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걸 법원에서는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 피고인 측에서 볼 때는 이것이 지금 내란죄의 공사실이라고도 볼 수 없고 지금 사실은 제대로 특정도 못하면서 그냥 기소를 만연히 해가지고서 지금 피고인을 갖다가 부당하게 이 재판에 지금 몰아넣어가지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렇게 치고 나간 이유가 뭐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하나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말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말 헌법재판소에서 할 말도 제어를 하면서 그렇게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직접적으로 할 말은 하고 적극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형사 재판에 관한 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검사 생활도 짧게 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다음에 공판 검사도 그동안에 수없이 해봤고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검찰의 어떤 그 공격 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할 자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봤자 그것이 생생하게 이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변론하고 방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걸 자제할 수도 있겠죠. 도움 안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이 방어 전략상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말이죠. 이 재판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재판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검찰도 말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나타난 거 보면은 자기가 직접 수사한 것도 거의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했고 공수처에서 넘어온 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대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지금 오늘도 또 어제도 또 증인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얘기를 가지고 지금 끼워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일 뿐인 거야. 검찰에서 봐도 그건 다른 사람 얘기인 거고 피고인이 봐도 다른 사람 얘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전문 증거일 수 있고 내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또 사실과 다르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내지는 조금 왜곡해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발뺌해서 나는 시켜서 했다.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 그래야 자기가 면피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자기가 가장 핵심 복판에 지금 들어있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지금 변호인이 있지만 직접 자기 변론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수장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그다음에 법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공수장이라고 갖고 와서 이걸 증거라고 갖고 와서 지금 내란죄라고 하느냐 라는 강력한 어필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하나는 뭐냐면 법원에서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밖에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밖에 들으라고. 그러니까 대국민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그때 헌재에서도 물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들이 헌재에서 안 받아들여짐으로써 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이 좌파들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버선목을 갖다 까보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82분에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